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역시나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계약갱신 행사 기간 2달 전.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 사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뀝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달 10일 시행돼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달 12일을 기준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이 한 달 앞당겨집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좀 세입자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과 연락이 닿아야지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뭐 증거라든지 이런 계약갱신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리더들입니다. 네. 주도자예요.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우리나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차에서 딱 내렸는데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밖에서 잠글 수 있어요, 차가. 안 잠겨. 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써 있어요. 키가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입자께서 전화를 띠리링 띠리링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주인한테 이게 남잖아요, 이게 요즘은. 네. 그래서 그렇게 남길 수도 있고 또 문자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 또는 뭐 음성 메시지 남길 수도 있고 시간이 2달이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등기가 석 달로 보면 그날 가버려. 그러니까 등기로 해서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세입자분께서는 불리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못 봤다 그러면 어떡해요? 못 봤다고 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아, 효력이 오히려 있다. 세입자가 불리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네. 계약 청구권에서 집주인들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은 그냥 2년을 더 살게 해야 되잖아요. 올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반대로 전세가 오를 때니까 집주인께서 전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지금 뭐 이런 것은 소통이 되냐 안 되냐는 이것은 너무 뭐 우리나라가 발달된 나라니까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옛날에 우리 매형이 사택을 살았어요. 사택. 네. 사택 살면 전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내 집 없어도 아니 뭐 고장 나면 다 회사에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죠.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너무 좋다. 그냥 막 사택 사니까 그냥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너무 행복한 거야. 예. 그런데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냥 집값이 다 올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졌네요.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때 차라리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아파트를 샀으면 주택을 샀으면 막 묘적이 올라 버렸는데 공짜로 살다 보니까 공짜가 뭐라고요? 살다 보니까 밖에 나오니까 돈 버는 걸로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는 거야. 음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약 청구권 때문에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네. 4년은요. 피 깎는 4년을 우리 전세입자분들께서 피 깎는 4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집을 장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4년 동안 집값 안 올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4년 있다 다 비워줄 때 이미 다른 데는 전세값이 2, 3억, 3, 4억 올랐을 때 이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월세를 많이 물어줘야 된다든가 저기 멀리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4년이라는 기간을 정부가 전세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한을 줬을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만 믿고 좀 안일하게 하는 건 당연히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규제와 법이 아무래도 너무 자주 바뀌니까 많은 분들이 좀 버겁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저희 알부자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지방러의 서울방 구하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같이 쓰는 하우스메이트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후 쉐어하우스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는데 절도나 계약서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많아지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월세 부담을 줄이거나 혼자 살면서 남는 방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뭐 공급 부족의 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우스메이트나 쉐어하우스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보호라기보다도 예. 우리 서울에 올라올 때 옛날에는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숙방, 자취방 다 맨날 텔레비 틀으면 하숙집, 자취방 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취방에서 막 몇 명씩 또 서울로 하면 기숙사 막 한 방 하나에 막 10명씩 이렇게 그렇게 생활은 다반사였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었다 그러면 막 5,000세대, 10,000세대씩 줘버려요. 오피스텔을.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현대판 자취방이나 하숙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히 이제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학생분들이나 또는 지방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에 와서 주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주거 공간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특히 요즘은 그래서 공인중개업소 같은 경우는요 거의 고시 공부할 정도로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조금 주더라도 중개업소를 활용해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1억까지는요 뭔가 조금 이상이 있을 때 중개업소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는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좀 중개업소를 조금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자, 예. 뭐 보호 장치 어떻게 보면 보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개인 공간이 참 중요해지긴 했지만 이런 쉐어하우스들이 성행하면서 따로 또 가치라는 개념들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패닉 스테이잉에 멈춘 주거 이동. 주거 이동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오히려 주거 사다리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더 늦기 전에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자며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꼼짝달싹 않는 패닉 스테이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유롭게 이제 주거 이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이런 패닉 스테이잉 때문에 집주인과 뭐 세입자 간의 갈등이라든지 거래 절벽에 따른 시장 동맥 경화 또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시장 왜곡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꽉 막힌 이 시장들 살리기 위해서 대책들이 내놓는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거 공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입자가 갑자기 저 푸른 하늘 은하수에서 접시 비행기 타고 갑자기 성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갑자기 막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전부 대한민국으로 가자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단지 요즘 요 근래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이자님 뭔 일이냐 저거 상담을 하는데 보면 한 2년 정도 자기 주택에서 주거를 해야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감면이 된다. 네. 라는 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 주거 공간을 채우려고 내가 다른 데 살다가도 그 기한이 됐을 때 일단 비워주세요부터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을 비워놓고 주인이 바로 이사 오냐? 이사 못 와요. 왜? 일단 비워놓고 보는 거예요. 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사 와서 2년을 채우든 3년을 채워서 양도소득세 비가 기준을 맞추려고 일단 비워놓다 보니까 빈집들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왜? 특히 자기도 이제 생각해봐요. 사회자님 팔았을 때 양도세 많이 내면 돼야 안 돼요. 힘들죠. 그래서 그런 주거 공간들을 미리미리 맞추려고 아니면 또 집을 팔더라도 전세입자가 있으면 안 보여주거나 또 바로 제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워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집주인들이 많이 갖고 상담을 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의외로 빈집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빈집은 생겼는데 그 빈 전세입자가 어디로 이사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또 집주인이 비워놓고서 뭔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은 생기고 이사 갈 때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집주인들은 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집이 부족하니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이것이 한 5, 6개월, 7, 8개월 정도 있으면 뭔가가 이게 이제 그러지 말고 빈집은 내가 놔야 되겠다 또는 이번에 팔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좀 자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